늦가을 서울 외곽의 낡은 2층 주택입니다. 단풍이 다 져버린 마당에는 쓸쓸함만 가득합니다. 영애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방 한쪽 문은 7년째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문은 아들 민준의 유품이 가득한 방이죠. 영애는 죄책감과 슬픔에 갇혀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수와 손주 하윤이 아들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낡은 앨범을 펼쳐 아들의 결혼 사진과 손주의 돌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사진 속 지수의 환한 미소는 영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영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닫힌 아들의 방 문고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끝내 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십니다. 방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에는 7년 전 며느리가 떠날 때 남긴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영애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만지작거립니다. 편지에는 죄송하다는 짧은 말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애는 편지를 든 채 지수야 하고 낮은 신음을 내뱉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과 멀리 떨어진 낯선 도시입니다. 지수는 동백꽃 피는 날이라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앞에 새로 들여온 붉은 동백꽃 화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꽃을 만지던 지수의 표정에는 7년 전 과거의 아픈 기억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그녀는 홀로 아들 하윤을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지수는 굳게 마음을 다잡고 애써 과거의 기억을 밀어냅니다. 하윤은 학교를 마치고 밝게 웃으며 꽃집으로 들어섭니다. 하윤은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엄마가 자신을 하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엄마, 오늘 친구가 새로 사귄 친구 이름이 하윤이래요. 하윤의 말에 지수는 잠시 당황하며 그래. 세상에 같은 이름은 많지 하고 부드럽게 답합니다. 지수는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 짓습니다. 며칠 후 영애는 아들이 다니던 회사 근처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아들의 사고 자료를 다시 보려는 마음이지만 이미 모든 것이 종결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애는 폐쇄적이었던 집을 나와 무작정 거리를 걷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서이죠. 영애는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가 문득 7년 전 며느리가 잠시 살았던 동네의 낡은 놀이터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마치 홀린 듯 놀이터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놀이터 구석 낡은 벤치 아래 영애는 먼지가 쌓인 작은 물건을 발견하고 집어듭니다. 그것은 7년 전 민준이 하윤에게 사주었던 것과 똑같은 붉은 동백꽃 모양의 낡은 머리핀입니다. 영애의 손이 떨립니다. 이 머리핀이 누군가 현재 여기에 살고 있다는 징조일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희망이 그녀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영애는 그 자리에서 머리핀을 꼭 쥐고 한참 동안 주변을 맴돕니다. 바람이 차가운 늦가을 오후 영애는 며칠째 낡은 놀이터 근처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붉은 동백꽃 머리핀을 단서 삼아 혹시 며느리와 손주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계시죠. 같은 시간 지수와 하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하윤 10세이 갑자기 심한 고열로 쓰러져 지수는 급히 그를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지수는 창백해진 하윤의 손을 꼭 잡고 초조하게 진료를 기다립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감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영애는 마침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7년 전 아들을 잃은 후부터 건강이 나빠져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던 영애는 문득 한 아이의 뒷모습에 시선이 멈춥니다. 그 아이는 지수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하윤입니다.
영애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춥니다. 아이의 뒷모습에서 7년 전 손주 하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합니다. 충격에 휩싸인 영애는 7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의 뒷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봅니다. 지수는 잠시 하윤을 복도 벤치에 앉히고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돌아섭니다. 그 순간 영애와 지수는 마침내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지수는 영애를 보자마자 경악하며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녀는 급히 하윤을 데리고 도망치려 합니다. 지수는 영애의 시선이 두려워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영애는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그리움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영애는 울면서 지수야, 하윤아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영애의 진심 어린 오열에 지수는 발길을 멈춥니다. 지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영애를 외면하지 못하고 섭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합니다. 지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영애에게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저 따라오세요. 지수는 영애에게 병원 밖 한적한 공원으로 따라오라 말합니다. 영애는 주저앉은 채 눈물만 흘리지만 지수의 뒤를 따라 일어납니다. 영애의 마음속 목표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고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지수는 영애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하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병원 근처의 한적한 공원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두 사람 사이에는 7년 동안 쌓인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영애는 지수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다가섭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합니다. 영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수에게 묻습니다. 지수야, 너 왜 7년 동안 죽은 것처럼 숨어 살았니? 왜 엄마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거짓말했어? 영애는 7년 동안 짊어졌던 고통과 죄책감을 토해냅니다. 지수는 차갑게 얼어붙은 얼굴로 시선을 피합니다. 그녀는 7년 전 아들 민준의 사고 직후 겪었던 시댁과의 극심한 갈등을 떠올립니다. 지수는 목소리를 낮추어 영애를 향한 원망을 조용히 꺼냅니다. 어머니, 제가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민준 씨를 잃은 슬픔보다 저를 보험금이나 노린 사람처럼 의심하시던 어머니의 냉대가 더 괴로웠어요. 영애는 지수의 고백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며느리를 오해하고 상처 줬던 행동을 인정하며 깊은 참회를 표현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지수는 영애의 사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살로 위장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는 하윤이를 지켜야 했어요. 어머니의 그 모든 오해와 냉대로부터 벗어나 하윤이만은 안전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지수는 홀로 하윤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었음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영애는 눈물을 닦고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하윤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라. 엄마가 모든 걸 해줄게. 영애는 간절히 요청하지만 지수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요, 어머니. 저희는 이제 이 삶에 익숙해졌어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의 거절에 영애는 심각한 절망에 빠집니다. 재회는 극심한 갈등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하윤이 공원에 나타나 엄마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영애는 멀리서 그 모습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손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아픕니다. 지수는 영애에게 더 이상 자신들을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하며 하윤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영애는 마지막으로 지수를 붙잡고 싶어 간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잠깐만. 지수야. 혹시 7년 전 민준이 사고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진실은 없니? 지수의 눈빛이 흔들리며 멈칫합니다. 공원의 긴 벤치에 영애와 지수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지수는 영애의 질문, 즉 민준의 사고에 대한 다른 진실이 없느냐는 물음에 멈칫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함과 결심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지수는 길게 한숨을 쉬고 마침내 7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지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민준 씨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오래된 사업 문제와 얽힌 사람에게서 비롯된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수는 7년 전 민준이 사고 당일 만났던 사람과 나눈 마지막 통화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영애는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숨을 들이쉽니다. 뭐라고? 내 일 때문에? 영애는 극심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이 희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에 직면합니다. 지수는 이어서 말합니다. 사고 직후 시댁 쪽에서 그 사실을 덮으려 했어요. 저에게도 모든 것을 침묵하라고 강요했고요.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하윤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떠난 진짜 이유가 영애에 대한 원망 때문이 아니라 하윤을 그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였음을 밝힙니다. 영애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의심하고 냉대한 것도 모자라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마저 외면하도록 만들었다는 자각이 그녀를 무너뜨립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오만함과 이기심이 가족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깨닫습니다. 영애는 눈물을 쏟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너를 2번 죽였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영애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그녀는 지수에게 간청하는 대신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지수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돌아오든 다시 떠나든 나는 너희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영애의 진심 어린 참회와 포기 선언에 지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7년 동안 묵혀왔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영애의 진심이 드디어 지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7년 동안 덮어두었던 모든 오해와 고통을 마침내 터뜨리고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지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어렵게 입을 엽니다. 공원의 차가운 기운 대신 무거운 정적이 감돕니다. 영애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만 흘립니다. 그녀는 과거 아들에게 했던 매정한 말들과 며느리를 의심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습니다. 7년 전 민준의 사고보다 며느리를 믿어주지 못한 자신이 더 원망스럽습니다. 지수는 영애의 눈물과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말에서 7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진정한 모성애를 발견합니다. 지수는 과거에 갇혀 자신을 몰아세우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았음을 깨닫습니다. 갈등의 정점을 찍은 후 지수는 마침내 영애를 용서하려는 극적인 내면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녀는 영애를 일으켜 세우고 마주 섭니다. 지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영애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저희 삶은 여기에 있어요.
영애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굽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하윤이의 할머니로서 정기적으로 만나시는 것은 허락해 드릴게요. 영애는 이 예상치 못한 말에 고개를 들고 감격에 젖은 눈으로 지수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영애에게 유리한 방향의 극적 전환이며 7년 만에 가족의 끈을 다시 잇는 화해의 씨앗이 됩니다. 영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고맙다, 지수야. 하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수의 손을 잡고 더 이상 억지로 가족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지수는 하윤에게 다가갑니다. 하윤아, 이분은 너의 할머니란다. 하윤은 어색하지만 순수한 눈빛으로 영애를 바라봅니다. 영애는 손주를 안아주고 싶지만 조심스럽게 하윤에게 미소만 지어줍니다. 영애는 이제야 며느리가 떠날 때 남긴 죄송하다는 짧은 편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 죄송하다는 말은 영애에게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7년의 짐을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영애는 지수와 하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아줍니다. 영애는 병원을 떠나는 지수와 하윤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후련함과 희망을 느낍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영애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고 하윤에게 줄 작은 선물을 사기 위해 인근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진 듯 보입니다. 재회의 다음 날 영애는 집에 돌아와 7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아들 민준의 방문을 마침내 엽니다. 방 안에는 7년 전 아들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과 옷가지들을 영애는 조심스럽게 쓸어봅니다. 슬픔이 아닌 그리움과 사랑으로 가득 채운 채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영애는 아들이 남긴 일기장과 낡은 편지를 보며 며느리가 떠날 때의 심정을 되짚어 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이기심이 가족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영애는 스스로 참회의 의식을 치릅니다. 며칠 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가했던 잘못된 언행과 오해들을 종이에 빼곡히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태우며 속죄의 눈물을 흘립니다. 같은 시간 지수는 꽃집에서 일하는 틈틈이 하윤에게 아빠와 할머니에 대한 진실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수는 하윤에게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하윤이를 사랑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하윤은 할머니의 존재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만 엄마의 눈물에서 진심을 읽고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그는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내비칩니다. 한편 영애는 7년 전 아들의 사고에 얽힌 자신의 과거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녀는 오래된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영애는 며느리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오직 하윤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주변에 알리며 지수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노력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며느리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새로운 목표로 삼습니다. 며칠 후 영애는 지수의 꽃집을 조용히 방문합니다. 영애는 꽃은 사지 않고 가게 앞에 놓인 붉은 동백꽃 화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동백꽃이 마치 7년 전 그날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수는 놀라지만 이내 미소를 짓고 영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릅니다. 영애는 지수에게 손주 덕분에 내가 다시 사는 방법을 배운다고 조용히 말합니다. 영애는 할머니가 아닌 손님으로서 꽃집을 나서며
서서히 며느리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7년의 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주말 오후 영애와 하윤은 공원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두 사람은 훨씬 더 가까워져서 하윤은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립니다. 영애는 손주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미소를 짓습니다. 하윤은 공원에서 놀다가 문득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냅니다. 그것은 7년 전 영애가 놀이터에서 발견했던 낡은 붉은 동백꽃 머리핀입니다. 하윤은 영애에게 머리핀을 건네며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걸 할머니가 찾아주시면 저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라고요. 영애는 그 말에 며느리의 깊은 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머리핀은 7년 동안 지수가 영애에게 남긴 희미한 희망의 끈이었던 것이죠. 영애는 머리핀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이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용서받았음을 느낍니다. 며칠 후 지수는 영애를 만나 아들 민준의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와 증거를 건네줍니다. 지수는 이제 그 짐을 영애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께서 직접 밝히셔야 할 일이에요. 하윤이에게도 떳떳한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지수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애는 7년 전 사건의 배후에 있던 인물을 용서하고 그 인물과 만나 모든 오해를 풀고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며느리와 손주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남은 삶의 목표임을 분명히 합니다. 영애는 집으로 돌아와 7년 동안 닫혀있던 아들의 방을 손주 하윤이 편하게 놀러 올 수 있는 따뜻한 서재로 완전히 개조합니다. 영애는 지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담은 편지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편지에는 7년 전 자신이 가했던 오해와 상처에 대한 모든 참회가 담겨 있습니다. 꽃집에서 편지를 받은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 응어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느낍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억지로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윤을 중심으로 진정한 가족의 정을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찾게 됩니다. 영애는 지수에게 친정 엄마처럼 조언하고 돕기 시작하며 지수는 그런 영애에게 진정한 어머니를 느끼게 됩니다. 붉은 동백꽃은 이제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시간이 흘러 따뜻한 봄날입니다. 영애는 닫아두었던 집을 개방하고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이웃들을 만납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 며느리와 손주를 통해 삶의 희망과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온화한 미소가 감돕니다. 지수는 꽃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영애에게 선물 받은 붉은 동백꽃 화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백꽃은 7년 동안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피어난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지수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을 지키면서도 이제는 영애와 함께 하윤을 키우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손주 하윤은 할머니의 집에 놀러 오면 아빠의 흔적이 담긴 서재에서 책들을 읽습니다. 하윤은 그곳에서 아빠의 따뜻한 추억과 할머니의 깊은 사랑을 동시에 느낍니다. 영애와 지수는 이제 더 이상 7년 전의 사건이나 과거의 오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윤의 미래와 행복만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애는 하윤에게 7년 전 민준이 사주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붉은 동백꽃 머리핀을 새로 만들어 선물합니다. 그 머리핀은 이제 과거의 짐이 아니라 영애와 지수, 하윤을 굳건히 이어주는 사랑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영애는 아들 민준의 유골함을 조용히 바라보며
독백합니다. 민준아, 이제야 엄마가 너의 며느리와 손주를 지킬 수 있게 되었구나. 미안하고, 그리고 고맙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깊은 만족감이 비칩니다. 화창한 봄날 오후 영애와 지수, 하유는 함께 동네 공원에서 소풍을 즐깁니다. 하유는 신나게 뛰어놀고 영애와 지수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으며 서로에게 따뜻한 눈빛을 나눕니다. 7년의 고통과 오해 끝에 이들은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며 이야기는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